주님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냈어요? 네. 요즘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제 뭐 선거철이 이렇게 막 지나다 보니까 선거철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거철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사람 이 편 저 편 그냥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이러는 거 보면은 정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난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이렇게 숨가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더군다나 이 와중에 코로나로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뭐예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려고 하는 거는, 사실 서울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느꼈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느꼈고, 지금 사업과 공직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시달렸던 거는 이 술하고 이 술, 담배, 하여간 이 우리가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기호식품이지만 그거를 너무 쫓다 보니까 일례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생활 말고는 내가 그래도 그 사업을 해서 얼마라도 남기고 싶으면은 그 오너에 가가지고 얼마나 아양을 떨어야 되고 얼마나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갖고 비비고 뭐라 해야 그 사업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정말 싫었어요. 지금 이 사회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공직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건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의문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도계에다가 그 꿈을 꾸게 된 게 이제 12년 전에 이제 내가 그 꿈을 꾼 건데, 우리 그 12년 전에는 우리 그 성민교회, 내가 다니던 성민교회에서 그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우리가 산상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산이 너무, 거기 여기 이제 뭐 아까 울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가 산이 험악하고 뭐하니까는 사람들이 감히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없고 거기를 탈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광부들이고, 광부들 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 달 동안 갱내에 들어가고 고생하고 돈 받아가고, 돈은 광부니까는 꽤 많이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급여를 받는 날이면 집집마다 안 싸우는 집구석이 없어요. 그 돈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엄청 많이 이렇게 받는데 그 돈이 3분의 2는 얼른 도망가고 3분의 1 갖다 주면 그 3분의 1 갖다 주는 거 가지고 그 자기 아내와 자기 애들은 그 무슨 살림을 하겠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걸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그거를 술과 여자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한 달 동안 일한 거를 탈기치고 3분의 1만 갖다 주는 거야. 그래 안 싸우는 집구석이 없어. 야, 여기에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뜻이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파를 하는데도 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도계 캠퍼스라는 데서 도계읍까지는 12km가 되는데 12km 되는 데는 교회 예배당 하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작은 뭔가를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꾼 게 12년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12년 전에 이제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산은 높고 이 뭐 다 거기다가 보존임지 뭐 절대농지 국유지 뭐 이런데 그 일대를 내가 한 달 동안을 내가 돌아다녔을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 조성을 하나 해다가 마침 저 한 17,000평 되는 사람의 그 김원일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뭐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구해서 업어다가 내가 그 집에다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7,000평을 전 그분으로부터 임야 뭐 들어가는 입구 뭐 이런 거를 사게 되면은 그 사람 거를 사게 되면 또 이렇게 사 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땅 평수가 51,700평인데 51,700평 중에 17,000평을 이제 하고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38명이에요. 38. 그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잡아뜨렸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나머지 이제 37명을 내가 그 접수를 해야 거기에다가 내가 품은 뜻을 꿈을 펼칠 수 있는 땅이고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집을 짓고 뭐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집을 질 수 있는 땅, 집을 질 수 없는 땅, 임야로도 있을 땅, 산으로서 있을 땅, 아니면 저 밭으로서 있을 땅,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는 내가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산 속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그냥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린 상태에서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여기 강원대학교 이 학생이 3,300명인데 3,300명이 되는 학생들이 가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주변에 황졸이라는 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한 278가구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탄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살림살이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그냥 뒤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니 여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전당을 내가 이렇게 꾸미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했지만은 37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딱 보니까 38명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됐고 37명을 이렇게 보니까 지분으로 돼 있는 사람 뭐 거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필지가 5명으로 돼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참 뭐 전라도, 경상도, 서울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이걸 세우려면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접근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하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바로 산림법 위반, 농지법 위반으로 해갖고 들어갈 테니까 그래도 합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죽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가면은
가서 같이 모두 내주고 그 땅 팔라고 장사하는 집에 가서는 장사도 해주고 가게도 봐주고 이런 생활이 한 11년 동안 이렇게 12년이 딱 되니까는 그 주변에 51,700평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끝으로 가등기는 해준다. 근데 이게 내가 농지은행이라고 농어촌개발공사인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땅을 산 사람이 8년 동안 경작해야 판매를 할 수 있대요. 그 사람까지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기다리려면 또 8년을 기다려줘야 되잖아. 그렇다면 그때가 3년째 됐으니까 5년을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줄 테니까 이거를 가등기를 해라 해서 요번에 이제 12월 28일 날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28일 이제 남았어. 이제 한 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거 13,000평이 이제 완전히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꿈꾸는 게, 야, 이제 여기에 51,800평이 돼 있고, 내 뒤로는 산림청 땅이 이제 150만 평은 나 혼자가 이제 쓸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겠지만은, 산림청하고 이제 거의 협의를 한 거예요. 산림청 땅 150만 평은 내 땅을 거치지 않고는 못 가니까, 내 땅을 거치지 않고는 못 가니까 당신네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내가 당신네를 제공하든지 당신이 나한테 제공을 하든지 간에 여기는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산림청에서 너무 좋아해서 우선은 내가 여기에 온 거는 공익적 목표가 있는 거다.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은 마스크 손 다 끼고 뭐하고 내가 그 사람 얼굴이 어떤지를 모른다. 요 위로만 생각이 나지 요 밑으로는 얼굴 전면을 봐야지 그 상대방을 아는 건데 위로도 반토막밖에 안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 여기에 공익적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설계를 해줄 테니 나한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공무원이 나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뭐 된다고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걸 직접 산림청장 실로 이제 찾아갔어요. 내가 89년도에 산림청 내가 감사기장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이것 좀 한번 하자. 내 뜻은 이렇다. 내 계획서를 꾸려달라면 이렇게 내가 꾸려서라도 내가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기야 요즘에는 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죄인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이렇게 그 황사 뭐 이런 거 다 걸러주는 건 산이 이렇게 다 걸러주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만 냈지 뭐 혜택 받는 게 없어. 그것도 뭐 보존임지나 뭐 아주 절대농지나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손도 못 대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방배동에 뭐 갖고 계셨지만은 내 행사에서 못했잖아. 세금만 했어.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는 내 개인보다도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산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산림 정책도 많이 이제 변하는 게 산에다가 이제 약초 재배를 위해서 이제 길도 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고 산에는 또 산이라고 그랬어요. 다 나무만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고 계곡도 흐르고 계곡 흐르는데 좀 평지도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산나물도 좀 심고 약초도 좀 심고 이럴 수 있는 걸로 개발해 나가는
훼손만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그거를 정책 반영을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그게 이제 다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 하나의 사람이 그 뭐 산으로 있으면 그냥 산이지만은 그렇게 활용을 하자. 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다 해주는데 산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조해주고 있는 거는 별로 없지 않냐. 농지는 직불제가 있지만 산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불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직불제 그것도 요번에 통과가 됐어요. 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국가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직불제가 될 수 있겠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것도 나에게는 어떻든 간에 하나의 헤쳐가는 길이지 않냐. 이런 거 역시도 전도지 않냐. 길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눈 온 날 먼저 간 사람 눈 온 눈 전부 다 하얀데 먼저 간 사람이 그 길 따라가는 게 길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산책로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산책로를 1.2km 이제 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2km는 이제 1200m인데 그거를 그냥 산으로 이렇게 그냥 조그만 길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자전거라도 탈 수 있게끔 아니면 뭐 할 수 있게끔 차량도 갈 수 있게끔 정도까지는 만들자. 그러면 그 5만 평 정도에서 150만 평을 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5만 평은 이제 다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산림청 땅을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지.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광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그 다 광고 방송이야. 그 학생들이 여기가 무슨 항상 이 계곡에 무슨 찬양이 흐르고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궁금해하는 거야 이게 다. 저기가 뭔가. 들어와라. 들어와갖고 내가 학생들이 그 강원대학교 그 독일 캠퍼스 그 총학생회 회장을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거기 내가 한 80평 규모의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흐를 수 있게끔 하고 저는 계곡이 거기 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오시겠지만은 계곡이 5계곡이 있어요. 5계곡이 다 이렇게 계곡마다 가면은 계곡마다 다 음향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찬양이 흐를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그 산림청 땅이 있는데 그 12,000평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거는 뭐냐면은 영조대왕이 거기에서 하늘에다가 제를 지냈다는 천재봉이 있어요. 그 천재봉이 여태까지는 그 일반인에게 공개도 안 되고 아주 그 5만 평 지나가지고 150만 평이니까 얼마나 첩첩산골이니까 거기 강원도 그거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그 간첩이 울진 삼척지구 그 간첩들이 거기 기거했던 곳이래요 거기가. 그렇게 아주 첩첩산골에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이제 거기서 불과 이제는 400m만 올라가면은 천재봉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끔은 뚫어놨어요. 이게 내가 한 곳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한 곳이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에베네셀 그 바위를 이렇게 칭했지만 거기도 나가 여기까지 이만큼 한 거는 12년 동안 이렇게 뭐고 하나님 뜻이었습니다라는 에베네셀 돌을 내가 거기다 크게 2m 50 되는 그 돌을 산돌을 세워가지고 에베네셀 돌이라고 내가 거기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지금 거기가 이제 지금의 왜 각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가 평수는 155만 평인데 155만 평에 그럼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여자들이 봄 되면 여자들한테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이렇게 과거에 내가 아파트를 질 때도 여성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태산 아파트를 졌지만은 남자는 여기 집에서 그냥 와서 먹고 가는 하숙생에 불과한 거지만은 여자들이 부엌에서 살림을 하고 여자들이 거기서 뭐 음식을 만들고 뭐를 하는 거지 남자들이 잠만 자고 나가는 건데 그 여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린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잘 이렇게 아파트를 잘 짓고 뭐 하지만은 가구만큼은 싼 거로 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내가 그때 할 때는 이 태산 아파트를 그때 짓고 분양할 때는 내 아파트만큼은 한샘 걸로 했어요, 전부 다. 한샘의 조창걸 회장이 그때 당시에 100억 뭐 몇백억 할 때는 90년대니까는 지금 돈은 아니었죠. 몇백억씩 그냥 그 한샘 가구로 다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딱 아파트 이제 이런 벽 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실내 시설이 중요한 거지. 근데 와서 보니까 현대나 삼성 거를 이렇게 가서 계약을 안 하고 우리 거는 그냥 45일 만에 그 5,500세대. 내가 그게 부천에 진 게 5,500세대인데 태산 아파트가 5,500세대가 45일 만에 다 분양돼 버렸어요.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여자가 제일 바라고 여자가 제일 편해야 되는 공간을 우리가 남자들이 짓는 거는 여자에 맞게끔 그 전문적으로 한 한샘 가구 이걸 갖다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한 거지 태산 아파트가 그때 알려졌던 거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거를 내가 봤듯이 거기에도 그럼 여자들에 의해 가지고 제일 할 수 있는 거를 찾자. 봄 되면 여자 딱 하면 봄나물 켜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달래 매니 뭐 이거 해가지고 한 것만 도라지까지 해가지고 종자로만 들어간 게 12가마니를 내가 다 풀었어요. 12가마니를 뿌리는데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몇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그걸 뿌린 거예요. 왜? 봄철 되면 계곡마다 찬송 들으면서 와서 나물 캐고 나물 캐고 거기 와서 자기만의 여자들은 특별히 앉아서 뭐를 하는 걸 좋아해요. 남성들은 서서 뭐를 하고 했지만 그럼 남자들은 뭐를 하냐? 그래서 여성을 위해서는 산나물을 내가 이제 산나물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했고 남자들은 마시고 먹고 이런 걸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상을 하게 된 게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을 이제 내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음악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 벌판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상에서 우리가 딱 봐가지고 이렇게 초원을 보면은 초원을 한 25,000평을 이렇게 딱 내려다봐요. 그게 해발 1200고지에 이제 나중에 좀 오시면 알겠지만 해발 1200고지에서
평지로다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산돌이 이렇게 그냥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양 그리고 염소, 소 뭐 이런 거를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닭도 이제 그렇고, 닭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초원에서 그걸 뜯어먹는 거를 한번 연상을 하고, 여자들은 바깥에 나가고 나물 뜯고 남자들은 거기서 닭을 잡아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만들자. 그래 우리가 찾아가는 이 예배당을 찾아가는 예수님도 왜 괜히 찾아가는 설교를 했지 모여라 하는 설교는 안 하셨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 힐링도 하면서 느끼고 이런 공간이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꿈이어가지고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우리 농원 이름이 맑은 공간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맑은 공간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표 등록이 된 지가 그게 20년 된 거예요. 20년 전에 그 상표 등록을 해놓은 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보존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맑은 공간 이야기. 이제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는 찬양이 흐르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삶에 지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곳. 이래서 이제 나는 거기에 그것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는 독일에 대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어려운 환경도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할 때는 땅도 땅이지만은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려면은 이 길이 바위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못 가요. 안 가려고 그래도. 그러면은 우리 해발 1200m 거기까지는 도로를 내자. 그 도로를 내는데 제가 들어간 게 한 16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다리가 교각이 3개, 다리 그래도 자동차는 스위치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한 4m 50 정도로 이렇게 딱 해서 그를 해발 1200m까지 이제 올라가고 해발 1200m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또 1.2km는 또 차량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골짜기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대학이 있고 이쪽에는 맑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쌍벽을 이뤄 가지고는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게 줄 선물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겠는가. 사람이 죽어서 내가 요즘에도 이렇게 봤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엊그저께 이렇게 돌아가신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근데 자기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묻힐 곳이 그 국가와 정부와 그 개인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순자 여사가 그것을 화장한 유골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우리 거기에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곳에서 우리
뼈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의 내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내가 들려드린 거고, 구체적인 거는 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뭐하고. 그러니까 그 완성도로 말하면 지금 몇 프로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그 완성도로 따지면 한 60% 정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저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음 같이 주님, 우리 위례 사랑교회를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위례 사랑교회가 더욱 공고히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개인, 각자, 가정, 직장,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줄 믿사옵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